안녕하십니까? 경제닥터 김비파입니다. 이 시대의 뜨거운 이슈, 집값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 폭등에 숨겨진 진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은 도대체 왜 계속 올랐을까요? 집값을 폭등시킨 근본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집값이 하락할 때에도 주택이 연간 30만 채 이상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를 때에도 신규 주택은 1년에 30만 채에서 40만 채가 꾸준히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되어도 집값은 오를 때가 있었고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집값 상승이 신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 공급은 대략 70% 정도가 기존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집을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집값은 제한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영향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는 바로 수요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금리입니다. 집을 사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 사기 때문이죠.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집을 사려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더구나 낮은 금리가 몇 년간 계속되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에 따라 수요는 더 증가하고 집을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값 상승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은 단언컨대 바로 저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집값의 뚝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아무 대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금리 홍수가 났는데 자갈 몇 트럭 갖다 붓는다고 홍수가 막아지겠어요? 안 그래요? 우선 알기 쉬운 예부터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IMF 때 집값이 대폭락했죠. 이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무려 15%였습니다. 물론 시중금리는 20%, 25% 부르는 게 값이었죠. 이때 부동산 대폭락은 바로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 후 금리가 내려가면서 2008년, 9년도에는 금리가 2%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집값은 당연히 폭등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13년도에는 강남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난 적도 있었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집값은 변동합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0%대 초저금리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폭등한 것이죠.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금리에 따라 집값이 요동친 것이 혹시 우연은 아닐까?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경제학이나 투자론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투자론에서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미래 수익을 금리로 할인한 값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금리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할인한다는 건 나눈다는 것이고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미래 수익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미래 수익은 일정하다고 간주합니다. 미래 수익을 일정하다고 간주하면 남는 항목은 집값과 금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금리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금리와 자산 가치는 반비례하니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죠. 참 쉽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만고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고 일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일본은 80년대 금리가 고금리였다가 계속 떨어져 2.5%까지 내려갔죠. 이때 부동산 값은 무려 4배, 5배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가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집값은 폭락합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동산 값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값은 원래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낮추어도 우리처럼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학습 효과를 아주 호되게 치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외국 사례로 보나 그리고 경제학이나 투자 이론을 보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원래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은 약 8년간이나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은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쫙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초저금리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집값 폭등은 저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집값 폭등에 숨겨진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